10대 때 나는 거랑 성인 여드름이랑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피지 분비량이 많이 폭발하고 그게 모공 때문에 막혀서 못 나가고 안에서 쌓이면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그게 염증으로 곪으면서 여드름이 되는 거잖아요. 이 피지 분비량 자체가 사춘기 시절에 성장 호르몬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피지 자체의 과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많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물론 안 그런 친구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는 게 자연스러운데 성인의 경우에는 이게 늦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니지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사춘기처럼 피지 치료를 하면 되는데 사실 아닌 경우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안 낫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감별이 좀 중요해요. 요새 또 대-AI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각 자료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나는 부위도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이 10대 같은 경우에는 T존에 많이 나요. T존이라 하면 여기 이마랑 코라인. 사실 어른들도 이 부분에 가장 피지 분비가 활성화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는 반면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턱이나 입가, 턱선에 많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피지선이 네. 움직이나? PD선은 여기에 많이 발달해 있는데 스트레스나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는 이 턱 라인에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월경 주기 때마다 작동하는 호르몬들이 이 턱 라인 쪽에 호르몬 수용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많이 성인 쪽은 분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시면은 10대는 피지 분비량이 많은 게 거의 단일 원인이에요. 다른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치이고 다양한 거에 치이고 힘든 삶을 다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생활 습관이라던가 수면 습관이라던가 먹는 습관이 망가지고 스트레스 등이 작용하게 되면 이게 다 결국 피부로 나타나는 증상이 트러블이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또 과하게 뭔가 좋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성인 여드름으로 발병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쉽게 위해서 여드름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트러블이라고 좀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진단명이 여드름이 아닐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들은 T존에 좀 많이 나고 성인 여드름은 U존에 많이 난다. 10대 같은 경우는 이 피지만 잡아주면 싹 낫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뭐 집에서는 하기 힘들긴 하지만 적절하게 약 처방을 한다던가 클렌징을 받는다던가 레이저를 받으면 빠르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성인 여드름은 이런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고 만성적이고 생활 습관, 심리 상태, 건강 상태랑 다 연관돼 있다 보니까 피부과 딸깍으로 잘 안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 자체에 개입해 줘야 되긴 하는데 병원에 있는 의사가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하나 코치해 주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을 많이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는 경우는 충분히 잘 나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인이 단순히 피지 분비가 아닌데 내가 여기 왔으니까 레이저 딸깍으로 해결해 줘 하면은 좀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10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AI님이 잘 설명해놨는데 피부의 성장통, 자연스럽게 어른이 돼가면서 많이 발현되는 거라 보면 되시면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 내 몸이 뭔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좋지 않다, 긴장받고 있다는 거를 이 피부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내는 신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잘 설명해 놓은 것 같네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10대 때 발생돼야 될 증상이 똑같은 원인으로 뒤늦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레이트 온셋 아크네라고 해가지고 실제 있는 진단명이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력 청취를 해봤었을 때 다른 생활 습관적인 부분 아무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자는데 왜 나냐 하면은 그냥 너의 유전자가 그런 것이다. 10대 때 생겨야 될 일을 이제 뒤늦게 받은 것이라 보면 된다. 대신에 10대 때 깨끗하지 않았느냐. 그 경우에는 다행히 치료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랑 다르죠. 많이들 좀 억울함을 토로하세요. 10대 때는 안 났는데 갑자기 성인 돼서 났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다 원인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의 감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병원에 가면은 원장님께서 그런 병력 청취를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겠지만 본인들도 스스로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드름이 많이 나서 왔다 막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혹시 잠은 잘 자십니까? 하면 3-4시간밖에 못 자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뭐 야식 드십니까? 아 하면 이제 점점 제가 물어볼수록 환자분이 위축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문제라는 걸 제가 거울이 돼서 좀 인식시켜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에 가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수 없으니까 인식이 되면은 스스로 고치는 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치료기는 합니다. 가끔씩 좀 특이한 케이스? 병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요. 처음에 괜찮다가 갑자기 확 올라오고, 그리고 여성분인데 턱선 위주, 아까 말한 유조원 쪽에 되게 많고, 그리고 뭔가 월경 주기가 좀 불규칙해지거나 심해진다 하는 경우에는 가끔은 산부인과적 질환, 호르몬 확인 필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병력 청취를 하다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부과가 아니라 산부인과로 의뢰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드물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들은 일단 스트레스와 호르몬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직 생활 습관이 교정이 안 됐는데 더러우니까 세안을 잘해야겠다, 과하게 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몸이 보내는 신호, 지금은 상태가 안 좋고 피부 장벽도 무너지고 피부가 약한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 여드름이라 생각하고 막 더 빡빡 클렌징을 하고 모공 클렌저를 쓰고 스크럽을 하면은 이게 오히려 악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여드름이 아닌 피부 장벽이 무너져 생긴 피부염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악순환의 요소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많아요. 그래서 성인 여드름 자체가 10대처럼 나는 경우도 있고,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났었을 때 내가 이 부분을 더 잘해주려고 하는 요소가 또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는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성인 여드름은 먹는 것 때문에 뼈가 기름진 거 많이 먹는다. 그것도 좀 사실일까요? 제가 옛날에는 헛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먹는 거가 피지 분비량이 뭐가 그렇게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영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당 음식을 먹어가지고 혈당이 확 올라가는 스파이크가 생기면 그에 비례해서 다양한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게 피지 분비량이나 모공각질 증식을 또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스파이크를 만들게 되면 이거 자체가 여드름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얼마만큼 발현되는지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의사보다 본인이 더 사실 본인 몸을 가장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드리면 본인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뭐 몇십 년 살아오면서 이런 거 환경이나 제품에 노출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을 조절해보고 끊어보면서 한번 시험 삼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지면은 그게 범인인 거죠. 근데 일반론적인 경우에는 모든 음식이 막 다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당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당독소 같은 친구들이 트러블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라면은 한 며칠씩 끊으면 호르몬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요소가 다 그대로인데 이걸 며칠 끊었어. 근데 조금 개선이 됐어. 그러면 더 해보고, 그러면 더 개선이 되고, 또 대략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정도면은 어떤 유의미한 개선이 체감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체감이 되면은 그걸 더 이어갈 만한 좋은 자극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단순히 미용적인 요소를 떠나서 실제 몸에도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꼭 환자분들이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몸에 좋은 말들, 듣기 싫은 말들이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뭔가 환자 입장에서는 그거 일주일 끊는 것보다 시술 한 번 받는 게 더 쉽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쓰는 거죠. 레이저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당연히 효과도 좋으니까, 대신에 생활 습관적인 부분도 이만큼 중요하다, 이것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수능도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은 뭐 음식 얘기를 했지만 스트레스, 수면, 불규칙한 생활 습관들, 과한 세안 등이 있었을 때 그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약을 먹거나 레이저를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빙산의 일각만 해결하는 것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병원을 왜 가냐, 안 가지,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같이 케어해 나가는 거죠. 이거는 어딜 가도 마찬가지. 비만 병원을 가시죠. 비만 주사, 비만 약을 씁니다. 근데 생활 습관 관리가 안 되면은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한 달에 40-50만 내고 마운자로를 써서 확 감량을 해도 내가 생활하는 생각, 갖고 있는 행동 습관이 그대로면 끊는 순간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을 가서 고혈압, 당뇨가 있어서 혈압약, 당뇨약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그대로면 점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은 본인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병원을 찾아와서 이런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약들이나 치료들을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열쇠는 아니고 어떤
촉매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여드름도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좀 인지하고 치료를 받으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인 돼서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본인을 돌아보는 걸 제일 먼저 나를 알라. 그래서 여드름이 나면은 당연히 이런 지식을 알아야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알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어떤 화장품이나 레이저를 찾기 전에 나를 알라. 이런 생활 습관적인 부분, 스트레스 부분, 본인이 어떻게 씻고 있는지를 보고 이런 부분이랑 비교했었을 때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해결하는 게 먼저겠죠. 오늘은 일단 생활 습관적, 예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적용하는 게 사실 피부과 와서 치료받는 것보다 어렵긴 합니다. 근데 가장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니까 그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하거나 아니면은 당장 올라온 여드름 자체에 대한 케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짜는 방법 아니면 트러블에 대한 피부과의 치료에 대해서도 만들어둔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결을 해볼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춘기 소녀들과 비슷한 양상의 트러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생활 습관적인 문제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안이나 보습이나 만지지 않거나 생활 습관, 수면 습관을 조절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거기서부터가 치료의 출발점이라는 걸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